네, 이번에는 관계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 모델에서 릴레이션의 개념과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릴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인 관계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드 박사는 관계대수를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언어로 소개하였습니다. 관계대수는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시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찾는 처리 절차를 관계대수라고 합니다. 관계대수는요, DBMS의 표준 언어인 SQL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요. 관계대수를 다시 또 정의를 하면요. 릴레이션에서 원하는 결과를 수학의 대수와 같은 연산을 이용해서 질의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수, 셀렉션과 프로젝션, 집합연산, 조인과 디비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대수란 릴레이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학의 대수와 같은 연산을 이용하여 질의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관계대수는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시하는 절차적 언어이고, DBMS는 내부 처리 언어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관계 해석은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찾는지 명시하는 선언적 언어로 관계 대수와 함께 SQL의 전반적인 이론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은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중요한 언어이며 실제로 동일한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처럼요, SQL은 상위 랭귀지가 관계해서 집합의 해석을 이용한 하위 랭귀지가 관계 대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릴레이션의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릴레이션이라고 하면 테이블이라고 했고요.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집합에서 집합의 곱, 카디션 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합집합, 교집합 등의 개념으로 릴레이션 내 데이터, 즉 튜플을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면요. 각각의 데이터 튜플은 다양한 집합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언어를 수학의 언어로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A라는 집합이 2와 4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1, 3, 5라고 구성되어 있을 때
A 곱하기 B는 각각의 항목들을 조합하여서 구성되는 이러한 21, 23, 25, 41, 42, 45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릴레이션의 카디션 프로덕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의 릴레이션은 21과 41, 21, 23, 25, 23, 25, 43, 45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티션 프로덕트는 A와 B의 집합이 각각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관계 R과 관계 R1과 관계 R2의 합집합, 교집합, 카티션 프로덕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션의 현실 세계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생 집합과 과목 집합의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등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수강이라는 릴레이션은요, 학번과 과목을 카티션 프로덕트를 해서 새로 나열된 새로운 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학번은 2와 4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고요.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프로그래밍이라는 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요. 학번 곱하기 과목, 학번과 과목의 카티션 프로덕트는요. 아래와 같이 2번 학번과 데이터베이스 2번 학번의 사람이 자료구조 과목을 들을 수가 있고 2번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선택할 수가 있고 4번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4번 학생이 자료구조 4번 학생이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네 가지가 세 가지를 조합해서 6가지의 카티션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강이라는 새로운 릴레이션은 2번 데이터베이스, 2번 자료구조, 4번 프로그래밍으로 하나의 릴레이션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하면요. 이것은 카티션 프로덕트, 학번 곱하기 과목의 카티션 프로덕트의 부분집합의 하나의 릴레이션 인스턴트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세 가지 인스턴트가 총 6가지인 카티션 E와 B의 카티션 프로덕트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현이 새로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학번과 과목의 카티션 프로덕트의 부분집합으로 다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릴레이션의 수학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계연수의 관계대수의 분산자입니다. 대략 관계대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째는 관계 데이터 모델을 위한 순수 관계 연산자이고요. 둘째는 수학 집합 이론에서 채용된 일반 집합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관계 집합의 연산자는 셀렉션과 프로젝션, 조인, 디비전, 개명 정도이고요.
어, 일반 집합 연산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카디션 프로덕트입니다. 피연산자의 개수가 한 개인 연산자를 단항 연산자라고 하고요. 두 개인 연산자를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셀렉션은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단항 연산자는 항목이 릴레이션을 이용한 항목이 하나라는 거고요. 단항 연산자로는 셀렉션과 프로젝션과 개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릴레이션의 셀렉션이라고 하면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각의 릴레이션의 특별 조건을 만족하는 투표를 생성하고요. 셀렉션 시그마 소문자로 표현됩니다. 네, 관계대수식의 일반적인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대수는요, 릴레이션 간 연산을 통해서 결과적인 릴레이션을 찾는 절차를 기술한 언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표현식을 관계대수식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릴레이션 간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찾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대수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식을 관계대수식이라고 합니다. 관계대수식은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요.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가 있고요. 단항 연산자는 릴레이션이 하나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항 연산자는 릴레이션이 두 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산자의 숫자에 따라서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로 구분되고 릴레이션이 몇 개를 이용한 관계 대수식이냐에 따라서 단항 연산자냐 이항 연산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은 조건에 따라서 조건 릴레이션 1에 대한 특별한 조건에 맞는 튜플을 추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R1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요. R1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R2라는 릴레이션이 있을 경우에요. R1에 대한 셀렉션이라는 의미는 이 특정 조건에 맞는 튜플을 R1에서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즉, 이 예를 살펴보면요. R1에서 A라는 튜플이 A1 또는 A1이거나 A라는 튜플이 A2인 모든 튜플을 뽑아내게 되면 R1에서 나올 수 있는 튜플은 이 두 가지가 새로운 튜플이 추출되게 됩니다. 즉, 추출된 결과는 A1, B1, C1이라는 집합과 A2, B3, C3라는 이러한 튜플이 추출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프로젝션은 조건 R2에서 조건에 맞는 속성을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시는
파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R2에서 조건에 맞는 A와 B의 속성을 추출한다. 즉 R2에서 A 속성과 B 속성을 뽑아낸다. 그러면 이 부분이 프로젝션으로 추출이 되고 A와 B가 추출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R2라는 릴레이션에서 A와 B의 속성을 추출한다 라는 표현이 프로젝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합집합이라는 의미는요, R1과 R2의 합집합을 구한다. 집합의 의미에서 합집합을 구한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A와 B의 C에서 A와 B와 C가 합집합이라는 것은 A, B, C의 애트리뷰트 속성이 동일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 A와 B와 C가 동일하다는 조건, 튜플이 속성이 동일하다는 조건 내에서 R1의 모든 튜플들과 R2의 모든 튜플들이 동일한 것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나열되는,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추출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집합은요, R1 릴레이션과 R2의 합집합을 구한다는 의미는요,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도 R1에서 가지고 있고,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 모두 R2에서 가지고 있다는 환경 내에서 R1의 모든 튜플들과 R2의 모든 속성들을 합해서 이렇게 합해서 도출이 되는데요. R1의 속성과 R2의 속성이 합해서 조정되는데, 동일한 튜플은 제외하고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1, B2, B3가 이 두 개는 동일한 중복된 튜플이라서 이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네 개가 합쳐서 이런 튜플들이 추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집합은요, 차집합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차집합은 R1의 항목과 R2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요, R1에 있는 튜플에서 R2와 교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부분이 R2와 교집합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제하고 남는 부분을 추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조인의 의미는 뭐냐면요, R1과 R2의 카디션 프로덕트를 구하고 그 조건에 맞는 튜플을
추출하는 겁니다. 즉 R1과 R2의 카테션 프로덕트라고 하면요. R1의 A, B, C 항목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카테션 프로덕트는 행이 아니라 열로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고요. R2에서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고, 이럴 때 R1의 C와 R2의 C가 같은 항목들을 도출합니다. 이 부분은 C1 항목들이 같고요. C3 항목이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C1과 C3인 이 항목들을 나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C1하고 R1의 C와 R2의 C인 같은 요 항목들이 같은 이 전체적인 카테션 프로젝트 중에서 이 항목들이 같은 내용이 도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지금까지 셀렉션부터 조인까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관계대수의 셀렉션입니다. 셀렉션은요, 릴레이션의 튜플을 추출하기 위한 연산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의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단항 연산자이고요. 찾고자 하는 튜플을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반환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단항 연산자이고 시그마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한번 살펴볼까요? 형식은 시그마와 조건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R은 릴레이션입니다. 즉 아당 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 릴레이션에서 8,000원 이하인 도서의 값이 8,000원 이하인 도서를 검색하는 관계대수를 표현해 보면요, 셀렉션을 하고요, 가격이 8,000원보다 작은 조건을 나타내는 도서 항목에서의 모든 튜플들을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렇습니다. 도서 릴레이션이 마당 서점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 중에서 가격 속성이 8,000원보다 같거나 작은 항목은 이 항목하고요, 튜플은 이 튜플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추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렉션하고 조건이 붙고 릴레이션이 붙으면 이 릴레이션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튜플을 추출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셀렉션의 예고요. 이렇게 시그마
셀렉션 또는 시그마 조건 릴레이션명이 셀렉션을 사용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렉션의 확장입니다. 셀렉션 복합 조건 R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셀렉션 복합 조건 R로 표현이 되고요. 이 조건이 and나 or나 not을 또는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복합 조건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여러 가지 and나 or나 not을 기호를 이용해서 복합 조건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예에서는 도서 릴레이션 내에서 가격이 8,000원 이하이고 엔드죠. 이하이고 도서 번호가 3 이상인 책을 찾아라 하는 질의는 아래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은요, 릴레이션의 속성을 추출하는 겁니다. 프로젝션은 파이로 표현을 하고요. 파이로 표현을 하고요. 속성의 이름을 쉼표로 구분을 하고 가로치고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이것은 특정 릴레이션에서 이름 속성, 주소 속성, 핸드폰 속성만 반란해서 표현을 해달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고객 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면 고객 릴레이션은 고객 번호,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중에서 이름과 주소와 핸드폰 번호만 추출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이렇게 이 부분만 추출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프로젝션 속성명 가로치고 릴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론적으로 박지성부터 추신수까지 그다음에 주민번호와 고객번호는 표시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 프로젝션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은 집합의 합집합과 같고요.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합해서 하나의 릴레이션을 반환하는데요. 이때 두 개의 릴레이션은 서로 같은 속성과 도메인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은 속성과 도메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즉 아래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도서 A와 도서 B라는 릴레이션이 따로 있는데요. 도서 A라는 릴레이션은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릴레이션이고요. 도서 B도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 이렇게 같은 속성과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릴레이션을 이 두 가지 릴레이션의 합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튜플들을 모두 합해달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이 항목을 빼고 1, 2, 3, 4, 5 항목들이 합해지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도서 A라는 첫 번째 릴레이션과 도서
B라는 두 번째 릴레이션의 합집합의 의미이며 이것은 두 릴레이션이 합해진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은 집합의 교집합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병 가능한 두 릴레이션을 대상으로 두 릴레이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추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은 서로 같은 속성과 도메인을 가진다는 조건입니다. 기호는 집합의 합집합과 동일합니다. 집합의 합집합과 동일한 U자를 거꾸로 세우는 기호고요. 이것은 도서 A와 도서 B를 교집합한다는 의미는 공통적인 A에서 B에 공통적으로 모두 속해 있는 튜플들만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교집합의 결과입니다. 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집합의 차집합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릴레이션에서 속하긴 하는데 두 번째 릴레이션에서는 속하지 않는 투플들만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릴레이션 두 개의 릴레이션은 동일하게 또 같은 속성과 도면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집합에서의 차집합과의 동일한 관점은 이 전체 도서 A에서 도서 A라는 집합에서 도서 B가 속하지 않는 도서 B가 속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면 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추출한다라는 것이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과 3번만 추출되는 것이 R1이라는 관계에서 R2라는 즉 도서 A에서 도서 B를 빼는 차집합의 관계를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카디션 프로덕트입니다. 카디션 프로덕트는 집합의 곱집합과 유사합니다. 두 릴레이션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합칠 때 사용을 하고요. 표현은 이렇게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첫 번째 릴레이션과 두 번째 릴레이션이 카디션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곱하기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 결과는 첫 번째 릴레이션과 두 번째 릴레이션의 모든 투표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반환을 합니다. 릴레이션의 곱은 릴레이션의 두 릴레이션의 합이고 카디널리티는 두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 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디그리로 보시면 되는데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 고객번호, 이름, 주소, 핸드폰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 가지 릴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문이라는 릴레이션은 주문번호, 고객번호, 도서번호, 판매번호, 주문일자 그리고 이런 것이 4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고객과 주문의 카디널리티 곱은요. 이 첫 번째 고객의 첫 번째 튜플에 대해서 두 번째 주문들이 4개가 한꺼번에 다 연결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튜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4개의 주문과 관련된
4개의 튜플들이 한꺼번에 또 연결이 되고요. 이 장미란 세 번째 튜플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주문에 대한 릴레이션이 이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연결된다라는 것이 카디널 프로젝트의 결과고요. 이러한 디그리, 애트리뷰트들의 합인 디그리는 고객의 고객번호, 이름, 주소, 핸드폰이 나열되고 또 주문에서의 디그리, 주문에서의 속성 값들이 주문번호, 고객번호, 판매번호, 주문일자가 더해져서 즉 고객의 디그리가 4개, 주문 릴레이션의 디그리가 4개라면 8개의 디그리가 생성이 되고요. 반면에 튜플의 합인 카디널리티는 고객의 튜플의 합인 카디널리티가 3이었고 주문의 카디널리티가 4였다고 하면 이 고객과 주문의 카티션 프로젝트가 에서 추출된 튜플의 합은 3 곱하기 4, 3 곱하기 4, 12개의 카디널리티 튜플의 합이 생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인입니다. 조인은 두 릴레이션의 공통 속성을 기준으로 속성값이 같은 튜플을 수평으로 결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두 릴레이션이 카디널리티를 했고요. 이 카디널리티 중에 시그마 셀렉션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그 조건이 맞는 이런 조건이 맞는 모든 그 카디널리티 중에서 카디션 프로젝트 중에서 속성이 맞는 특정한 조건들만 튜플들만 뽑아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예를 들기 전에 세타 조인과 동등 조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타 조인은 조인의 조건이 등호와 부등호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동등 조인은 이러한 세타 조인들의 조건 중에서 등호 연산자, 같은 연산자의 조인을 이용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용하는 조인이 동등 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릴레이션에 있는 고객번호와 주문의 릴레이션에 있는 고객번호의 주문이 같은 것들만 뽑아달라라고 하면은 이러한 조건이 동등 조인에서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이러한 이퀄 이외에 이런 부등호, 등호, 낫에 대한 기호로 사용되는 것을 세타 조인을 이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고객 릴레이션이 있고요. 고객 릴레이션이 있고 주문 릴레이션이 있을 때 4가지 튜플들이 있고 주문은 7가지 튜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주문을 카디션 프로젝트를 하면요. 각각의 항목별로 이렇게 7가지로 추출돼서 4개 곱하기 7개인 7, 4, 28에 28개의
튜플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고객 번호하고 주문 번호가 같은 것들만 뽑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R1에서는 요 항목이 추출이 되고요. R2에서는 요 항목이 추출이 되고 R3에서는 요 항목이 추출이 되고요. R4에서는 요 항목이 추출되고 나머지는 이제 R1에서 추출되는 아니네요. 고객의 주문에 있는 고객 번호와 똑같이 항목들은 R1에서는 이 항목과 이 항목이 추출되고요. 이렇게 지성과 관련된 내용은 이 항목이 추출이 되고 김연아 R2와 관련된 항목은 이 항목과 이 항목이 추출이 되고요. R3는 같은 항목이 없고요. R4의 친서 항목에는 이 항목과 이 항목이 추출이 되는 이런 것이 조인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 두 가지 R1과 R2의 카디션 프로젝트 중에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튜플들만 뽑아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조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인 중에서 동일한 항목에 이 조건이 있었죠. 이 고객 번호와 주문에 있는 고객 번호는 동일한 비교 대상이 항목인데 이것이 동일한 것 중 한 개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내추럴 조인, 자연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조인의 개념은 똑같고요. 고객 릴레이션과 주문 릴레이션 중에 고객의 고객 번호와 주문의 고객 번호가 동일한 것을 뽑아달라는 것이 이해였고요. 박지성과 같은 고객 번호가 1인 고객에 대해서는 표현되는 주문 릴레이션의 튜플 값은 1번과 1번 이렇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추출이 되는데요. 이때 고객 번호와 주문에 있는 고객 번호는 이 부분은 생략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추럴 조인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외부 조인입니다. 외부 조인은 내추럴 조인 시 실패한 튜플들을 모두 보여주되 값이 없는 속성에서는 널을 채워서 반환합니다. 모든 속성에서 보여주는 기준 릴레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풀 외부 조인, 완전 외부 조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냐면 왼쪽에 있는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저게 표시되어 있다면
왼쪽에 있는 항목들을 모두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른쪽 항목 기준으로 조인이 되지 않은 것들도 연결되지 않은 항목들도 다 표현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왼쪽 외부 조인에 대한 예를 보면요. R1과 R2의 왼쪽 아우터 조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R1에 있는 B의 항목과 R2에 있는 B의 항목이 같은 항목일 때 그 카디션 프로덕트를 하고 내추럴 조인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원래는 A1에 대한 결과로는 이 부분만이 생성이 되고요. CC2의 결과는 지금 R2에는 2가 없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는데, 이 부분의 내추럴 조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요. 아우터 조인에서는 이 부분이 표시되고 이 항목에 널로 표시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CC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카티션 프로덕트로 한다면 이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남겨놓고, 즉 왼쪽 릴레이션을 기준으로 모든 걸 표현하고 왼쪽 릴레이션에서 오른쪽 릴레이션이 동일한 값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널로 표시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터 조인의 예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미 조인입니다. 세미 조인은 내추럴 조인을 한 다음에요. 한쪽 릴레이션의 결과만 반환하게 되는데, 이 반환하는 것은 기호가 닫힌 부분의 튜플 쪽을 반환한다. 기호가 이렇게 닫힌 부분 쪽만 반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객 릴레이션 하고요. 주문 릴레이션을 세미 조인 하게 되죠. 이렇게 아우터 조인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이 열려 있고 한쪽이 닫혀 있다라고 하면요. 원래의 내추럴 조인일 경우에는 항목에 대해서 고객 번호와 주문 번호가 같은 1번에 대한 이 부분이 연결되고 이 부분이 연결될 거잖아요. 이랬을 때 카티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부분들이 다 연결되겠죠. 다 연결되겠죠. 주문번호, 도서번호, 판매 가격, 주문일자들이 다 연결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세미조인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속성들만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주문 릴레이션에 3번의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지게 되고요. 카디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 항목별로 이것이 만약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두 개씩 더 표현되고요. 김연아 같은 경우 이 고객 번호가 2번 같은 경우 두 개가 더 있다고 하면은 또 여기에 두 개가 더 이렇게 붙게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더 붙게 되는데
세미조인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닫혀 있는 부분들만 표현한다라는 것이 아우터 조인과 차이점입니다. 관계대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은요, 다른 연산과는 달리 릴레이션의 속성 값으로 집합을 수정을 합니다. 이거는 두 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요, R1 릴레이션과 SA 릴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요, S1과 R을 나누면 S1과 동일한 항목들만 뽑아내게 되는 거죠. B1 같은 경우 BS1, BS1부터 SN4가 나오게 되고요. S2가 B1과 B3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B1과 B3를 둘 다 만족시키는 S만이 표현되고 B1, B2, B4가 만족되는 항목들은 지금 S1, S2, S4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대수 사용 예를 몇 가지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당 서점에서 지점이 하나인 경우 프로젝션과 셀렉션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도서 릴레이션에서 가격이 8,000원 미만인 튜플들을 추출을 하고요. 그 중에서 도서 이름과 출판사의 속성만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도서 릴레이션에서 가격이 8,000원 미만인 튜플들을 추출을 하고요. 그 튜플들 중에서 도서 이름과 출판사인 속성 값들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 도서 릴레이션 중에서요, 금액이 8,000원 미만인 튜플들을 두 가지를 추출을 했고요. 셀렉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 중에서 도서 이름과 출판사만 뽑아내는 행위가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릴레이션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점이 두 개인 경우네요. 지점이 두 개인 경우 도서 A라는 릴레이션에서 가격이 8,000원보다 작은 것들을 튜플들을 추출했고요. 도서 B에서 가격이 8,000원보다 미만인 것을 추출한 다음에 이것을 합집합을 했고요. 그 합집합의 결과 중에서 도서 이름과 출판사 이름만을 뽑아내는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도서 A에서 8,000원 미만인 항목들만 이렇게 아이고, 이건 아니네요. (8,000원) 미만인 항목들을 추출했고요. 도서 B에서 8,000원 미만인 항목을 두 개를 추출했습니다. 이 각각의 추출의 결과는 셀렉션의 결과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 도서 A와 B 도서를 추출한 결과를 유니언 합집합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합집합의 결과는 이렇게 결과가 되고요. 이 중에서 도서 이름과 출판사 이름만 프로젝션을 하면 이 부분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아래 같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션 프로젝트의 예고요. 이거는 고객 릴레이션과 주문 릴레이션을 어디션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중에서 조건이 고객의 고객번호하고 주문의 고객번호가 같고 고객의 이름은 박지성인 항목들을 셀렉션했네요. 튜플들을 추출했고 그 중에서 주문번호와 고객 이름과 주문에 있는 판매 가격들만 셀렉션 해달라라고 하는 관계 대수 연산자 연산자입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고객과 주문을 파티션 프로젝트를 했고요. 고객과 주문을 파티션 프로젝트를 하면 하나의 항목에서 7가지 항목들만큼 쭉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과는 4 곱하기 7의 튜플들이 생성되는 컨디셔널이 나오고요. 컨디셔널리티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고객의 이름이 박지성인 것만 하고 주문 번호가 같은 것들만 추출하면 이렇게 항목들이 추출됩니다. 2가지 항목이 추출되고요. 컨디션 프로젝트를 그냥 내추럴 조인이 아니라 그냥 뭐 일반 컨디션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고객 번호하고 주문번호에 있는 고객번호는 똑같이 남게 되지만 프로젝션을 주문에 있는 주문번호와 이름하고 판매 가격만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릴레이션의 결과는 이렇게 2가지 행이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관계 대수의 예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